작전이었다. 이 무렵 천하패권은 사실상 진나라와 초나라의 두 나라로 그 향방이 좁혀지고 있었다. 연횡책이 노리는 목표는 무엇보다도 초나라였다. 위, 한, 조의 삼국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락도 밀접했고 제나라와 연나라는 너무 멀었다. 진나라로서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도 컸던 초나라가 강력한 라이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초나라는 제나라와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세력과 진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어 화친을 추구한다는 세력으로 나뉘어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그 유명한 구런이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 우호관계를 맺자는 대항하자는 인물이 구런 그리고 그의 라이벌이었던 근싱이 근싱이 후자의 대표였다. 그리하여 장의의 공작 목표는 초나라를 약화시키고 특히 구런 등의 제나라와 친하지 않은 그쪽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되었던 것이다. 짠, 장의가 스스로 사지로 가다. 진나라 왕은 초나라에 검증 일대 땅을 욕심내서 무간 밖의 토지를 바꾸자고 제의했다. 초나라 왕은 나는 내 땅을 바꿀 생각이 없다. 다만 장의만 보내준다면 진왕에게 검증 땅을 바치겠다. 라고 말했다. 진나라 왕은 장의를 대신 보냈으면 했지만 초나라가 그를 죽일 것이 뻔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의는 자신이 스스로 초나라에 가겠다고 나섰다. 진나라의 왕은 초나라 왕이 그대에게 속은 것을 참지 못해 복수를 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의가 말했다. 진나라에 비하면 초나라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상이라는 자와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부인인 정수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초나라 왕은 그 부인 정수의 말이라면 모두 들어줍니다. 또 제가 대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는데 초나라가 어찌 감히 저를 죽이겠습니까? 설사 제가 죽는다고 해도 그 대신 진나라가 검증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지어가 있네. 드디어 장의는 초나라로 떠났다. 그가 초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초회왕은 그를 곧장 붙잡아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근상이 바삐 정수 부인에게 달려갔다. 큰일입니다. 이제 대왕의 총에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정수 부인이 무슨 말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근상은 진나라 왕은 장의를 몹시 신임하는데 대왕께서는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반드시 상용 일대의 6개 현을 초나라에게 주고 또 미인을 초나라 왕에게 시집 보내며 거기에 진나라 군걸에 노래 잘하는 여자들을 붙여서 보내 장의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대왕은 토지를 중시하시고 또 진나라를 존중하여 진나라 여자는 반드시 총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께서는 냉대를 받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장의를 석방시켜야 합니다. 장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밤낮으로 매달리며 간청했다. 신하가 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진나라가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장의를 보낸 것은 대왕을 매우 존중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의를 죽이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초나라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의를 죽이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그런데도 장의를 죽인다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초나라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저희 모자는 진나라 손에 생선처럼 도망나기 싫습니다. 부탁이 오니 저희를 강남 땅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조왕은 매우 후회를 하고 곧 장의를 사면하고 이전처럼 정중하게 대우했다. 한편 초나라 회왕과 정수 부인은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기고 있다. 사이드 DC. 어느 날 취나라에서 초나라 회왕에게 아름다운 미인을 보냈다. 회왕에게 예쁜 여자를 보냈는데
그리하여 호색이었던 회왕은 그녀를 총애하게 되어 아예 품에 안고 살았다. 정수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지혜로워. 이 여자 지혜롭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은 약삭빠르다고 해야 할까? 품에 안고 살자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귀여워하여 좋은 옷과 놀이개와 그리고 고급 가구 등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장만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행동에 대해 회왕조차도 감탄할 정도였다. 아니, 질투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 정수는 오히려 나보다 더욱 얘를 예뻐해 주는구나. 참으로 마음이 넓은 여자야. 그런데 어느 날 정수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전하께서는 그대가 예뻐 미칠 지경이라고 하네. 다만 코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 앞으로는 전하 앞에서 코를 손으로 살짝 가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후부터 그 여자는 회왕 앞에서 항상 코를 가렸다. 그러자 회왕이 정수에게 물었다. 새로운 그 여자 말이야. 코 참 내 맘에 드는데 내 앞에서 왜 코를 가릴까? 아, 근데 그게 어디 잘 말해보. 아, 사실은 전하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회왕은 즉시 그 여자의 코를 잘라버리도록 명령했다. 이 사람 좀 멍청한 것 같아. 여자도 좋아하고 멍청하고. 어저께 어떤 가게에 갔더니 그 여자가 남편한테 여보 어서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오세요 했더니 남편이 좋아서 나가서 담배를 피는 거라시라. 참 지혜롭다 해야 할까 뭐라 해야 할까. 장의가 풀려난 뒤 아직 초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소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소진이 죽었네. 그러자 장의가 조나라 왕을 은근히 협박하면서 설득했다. 소진이 있을 때는 조나라를 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한나라 진나라의 영토는 천하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군대는 육국 전체의 군대와 맞먹을 만큼 많습니다. 또 험준한 산과 황하에 둘러싸여 사방이 막힌 요새입니다. 진나라에는 호랑이같이 용감한 군사가 100만 명, 전차가 1000대, 군마가 10,000필이나 되며 비축된 식량은 산처럼 많습니다. 또한 법령은 매우 엄격하여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종이란 마치 양떼를 몰아 맹호를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왕께서도 맹호와 동맹하지 않고 양떼와 동맹하고 계시니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천하의 강대국은 진과 초일 뿐입니다. 대왕께서 진나라와 동맹하지 않으시면 진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한나라를 차단하고 계속 하동을 공격하고 성고를 탈취하게 되면 한나라는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나라는 바람에 나부끼는 풀처럼 진나라에 엎드릴 것입니다. 이때 진나라가 초나라 서쪽을 공격하고 한과 위나라가 북쪽을 공격하면 초나라가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합종론자들은 약한 나라를 몰아 강대국을 공격함으로써 경솔하게 전쟁을 벌이게 하며 나라가 가난한데도 자주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로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드디어 멸망시키는 사술에 불과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군대가 약하면 도전하지 말고 곡식이 적으면 지구전을 벌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나라에게 화를 당하면 호소할 길도 없습니다. 대왕께서 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진나라는 서쪽으로는 파와 촉이 있어 큰 배에 곡식을 싣고 출발해 강물을 타고 내려오면 열흘이 못되어 초나라의 환관에 닿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경지대의 동쪽에 있는 성들은 모두 꼼짝 못하고 수비에 급급하게 되어 검증과 무군의 땅은 이미 초나라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또 진나라가 기병대를 출동시켜 무관으로 나와 남진에 오면 북쪽의 땅은 연락이 끊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석 달이면 충분히 초나라의 위난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나라가 다른 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반년 뒤의 일입니다. 약소국의 도움을 믿고 강대한 진나라의 침략을 잇는다는 것은 실로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나라가 15년간 한 곳간 밖으로 군대를 내보내 조나라와 제나라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진나라가 몰래 일거에 천하를 병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중의 맹약으로 천하의 제후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킬 사람은 다름 아닌 소진입니다. 그 후 연나라 재상이 되어 제나라를 격파한 뒤 그 땅을 나누어 갖기로 연나라의 왕과 음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어 연나라로 도망친 것처럼 꾸미고 제나라로 가서 제나라 재상을 2년 동안 하다가 연나라 왕과의 음모가 드러나 길바닥에서 거열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지를 수레에 붙들어 매고 각 방향으로 잡아당겨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거열형. 옛날에 이거 사륙신이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좀 무서웠었는데. 일개 사기꾼 소진이 천하 경영을 도모하여 제후를 하나로 묶으려 했으니 그의 책략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진나라와 초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대왕께서 저를 믿고 제 나라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진왕에게 진나라에 태자를 인질로 보낼 것을 청할 터이니 초나라도 태자를 진나라에 인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진나라의 공주를 대왕의 희첩으로 삼도록, 진나라는 공주가 많았나? 공주를 대왕의 희첩으로 삼도록 할 것이며 만호의 대도읍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나라는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정하고 서로 공격하지 않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상책은 없을 것입니다. 초나라 왕은 이미 장의를 받았으나 약속한 검증 땅을 진나라에 주기가 아까워 장의 의견에 따르려고 했다. 그러자 구런의 이소, 그 구런이 반대했다. 전에 대왕께서 장의에게 속으셨기 때문에 장의가 오면 그를 삶아 죽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놓아주고 참아 죽이지 못하시니 나아가 그의 허황된 말에 따르려고 하시니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장의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다시 검증을 지키는 것은 매우 좋은 이익이다. 나는 이미 동의했다. 뒤에 와서 그를 배반하면 좋지 못하다. 왕은 끝내 장의의 의견에 따라 진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그래서 진나라와 초나라가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 서로 진나라에 대응하자고 했던 그 계획, 연행, 합종하자는 그 계획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짠! 구런의 슬픈 노래, 구런의 비가. 구런은 학식이 높고 시를 잘 지었고 정치적 식견이 뛰어나 초나라 회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조정 대신 중 구런을 시기하여 기회만 있으면 구런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구런이 왕으로부터 어떤 법령의 초안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그 초안을 다듬고 있었는데 평소부터 구런을 시기했던 대부 근상이 그것을 빼고자 했다. 이런 치졸한 놈 같으니라고. 구런이 강력히 거부하자 그는 왕에게 구런을 비방했다. 지금 구런은 자기 아니면 초나라의 법도 만들 수 없고 왕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큰소리치고 다닙니다. 그를 주의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이 멍청한 회왕은 점차 구런을 멀리하게 되었고 마침내 추방시켜버렸다. 구런은 안타까웠다. 왕이 아천만을 좋아하고 충신의 올바른 소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며 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여 나라의 앞날이 정말 근심스러웠던 것이다.
구로는 우울하고 슬픔에 겨운 유배 생활 속에서 이소라는 시를 지었다. 이소란 바로 우수에 부딪히다 라는 뜻이다. 우수에 부딪히다. 이소. 장의가 그 특유의 협박과 감언이설로 초나라를 빠져나간 후 진나라는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더니 이윽고 초나라에 쳐들어왔다. 순식간에 6개의 성을 점령하고 진나라는 국경지방에서 휴전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해왔다. 이 제안을 놓고 초나라에서는 그것을 받자는 파와 그것을 받지 말자는 파로 나뉘었다. 구로는 강력히 거부하자는 주장이었다. 진나라는 간사하고 표독스러운 나라입니다. 절대로 저들의 음모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왕께서는 가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왕의 막내 아들인 지랑과 근상 등은 진나라 방문을 권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진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국 회왕은 회담 장소로 가서 떠나게 되었다. 회담 장소로 떠났다. 그런데 왕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진나라는 복병을 배치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회왕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때에서야 회왕은 구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 후 간신히 조나라로 도망쳤으나 진나라를 무서워하게 된 조나라는 그를 다시 진나라로 돌려보내버렸다. 여기서 결국 그 회왕은 죽을 때까지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비극의 왕이 되었다. 참으로 회왕은 충성스러움과 충성스럽지 않음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으로는 정수에게 현혹당했고 밖으로는 장의에게 속았으며 구론을 멀리하고 간신인 군상과 질환을 가까이 하여 끝내 군사는 꺾이고 땅은 빼앗겼으며 자기 몸조차 진나라에서 객사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나라로 돌려보내버려서 진나라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살게 진나라에서 그 회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한편 회왕이 진나라 포로가 되자 회왕의 장남이 왕이 되었고 자라는 재상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왕을 진나라로 가게 만든 자란을 비난하자 그는 도리어 그 책임을 구론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또다시 추방을 시켰다. 아이 구론. 참 개교를 잘 쓸 것이지. 하지만 이것은 또 신의 큰 뜻으로 이것에서는 졌지만 구론의 이손은 남아있으니까. 구론은 마치 매미가 더러운 흙구덩이에서 허물을 벗고 나오듯 진흙 탕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혼탁한 먼지와 티끌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홀로 훨훨 날아 세상에 더러운 때를 뒤집어 쓰지 않으니 실로 그의 지조는 달의 고결한 기상에 비길 수 있고 태양의 영원한 빛과 같다고 할 것이다. 추방당한 구론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비탄에 잠겨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이때 한 어부가 구론을 보고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구론 선생이 아니십니까? 왜 이런 곳에 계신지요? 그러자 구론이 대답했다. 세상이 혼탁해도 나만은 깨끗이 살고 싶소. 모든 사람이 취해 있는데 나 홀로 취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쫓겨난 것이오. 이에 어부가 물었다.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성인의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혼탁할 때는 어찌 그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취해 있다면 어찌 막걸리라도 마시고 취해보시지 않으십니까? 가슴속에 빛나는 보석을 품었으면서도 어찌 스스로 쫓겨날 일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구론이 정색하며 말했다. 얼굴을 씻은 다음에는 반드시 모자를 털고 목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옷을 턴다 합니다. 깨끗한 몸에 어찌 때를 묻히며 더럽혀질 수 있겠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흐르는 저 명나수에 몸을 던져 물고기 밥이 되겠소. 어찌 더러운 새 속에 몸을 맡길 수 있으리요. 며칠 후 구론은 돌멩이를 품에 안고 명나수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구런이 비분에 잠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로 그 해에 구런의 말을 듣지 않고 진나라의 포로가 된 회왕도 객사했다. 이후 초나라는 계속 진나라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 구런이 명나수에 몸을 던진 날, 그날이 바로 음력 5월 5일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5월 5일 단오날에는 송편을 만들어 강물에 던진다는 풍습이 남아있는데, 이는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체를 물어뜯지 말고 송편을 먹으라는 뜻에서 나왔답니다. 사실 구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초나라의 군상이나 질환이라기보다는 진나라의 장의의 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횡책의 완성. 한편 장의는 진나라의 장의, 사실은 위나라 사람이었던 그 장의는 초나라를 떠나 한나라 왕을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또 다음 일을 또 초나라를 떠나 한나라 왕을 협박했다. 한나라의 지세는 험하고 사람들은 모두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곡식은 콩 아니면 보리밖에 없고 백성들은 콩잎과 뽕잎으로 끓인 국이나 먹고, 만일 한 해라도 흉년이 든다면 술집개미도 먹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나라 영토는 사방 900리에 불과하고 군대는 취사병까지 합해 30만이며 동원 가능한 병력은 20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진나라는 군대가 100만 명이요, 전차가 1000대, 군마는 10,000필에 이르며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병사들입니다. 한나라 병사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싸우지만 진나라 군사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맨발과 알몸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왼손에는 적의 머리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포로를 끼고 돌아옵니다. 진나라가 훨씬 더 군사도 많고 용맹합니다. 진나라가 지금 한나라예요. 진나라와 한나라의 병사를 비교하면 마치 맹분과 아주 용맹한 용사와 겁쟁이를 마주 세워놓은 것과 같고, 힘으로 비교하면 마치 오획이, 그냥 유명한 장사가 있었는데 오획이라는 장사가 어린애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나라와 진나라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분과 오획 같은 병사들로 하여금 복종하지 않는 약소국을 공격하는 것은 3만근의 무게로 세아를 누르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의 가장 급한 일은 초나라를 약화시키는 일인데, 이제 한나라가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진나라와 힘을 합쳐 초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를 복으로 바꿔 한나라 사직을 튼튼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합종을 주장하는 자들은 붕당을 만들어 모두 비분관계에 경항하여 말합니다. 나의 계책을 따르면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돌보지 않는 일시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은 군주를 망치는 일도, 그런 것처럼 군주를 망치는 일도 없습니다. 앞장서서 진나라를 섬기면 안전하지만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화근을 만들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 얕은 꾀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원망만 깊어질 뿐입니다. 원한만 깊어집니다. 대왕께서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한나라 왕은 장의의 의견에 따랐다. 장의의 새치혀에 놀아났다. 할 수 없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힘을 딱
갖고 믿고 있으면은 진나라에 대항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가 흩어지면은 다 조각조각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랑야방에서 그 남자가 이부, 호부, 병부, 이육, 이호, 예, 형, 공부 탁탁탁 그 난로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흩어지게 하면은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장인은 지금 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합종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까 읽었는데 나에게 책을 따르면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돌보지 않는 일시적 개발도 읽은 거고 한나라의 왕은 장의의 의견에 따랐다. 장의가 진나라에 돌아가 보고하자 해왕은 장의에게 무신군 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5읍을 주었다. 그런 연후에 장의는 제나라 왕을 설득하러 갔다. 제나라는 또 어디 있었지? 제나라는 한나라의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제나라. 진나라에서는 아주 먼 거리에 있으면서 북쪽으로는 연나라를 접하고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접한 제나라. 요즘 초나라를 고립시키려는 건가? 지금 천하에 제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나라 백성들은 모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왕을 위해 계책을 꾸미는 자들은 모두 일시적인 이익만 주장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합종론자들은 붕당을 만들고 한결같이 합종이 좋다고 떠듭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3번 싸워 노나라가 모두 이겼지만 노나라는 위기에 빠지고 드디어 망했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제나라는 강했지만 노나라는 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통혼하는 형제가 되었으며 한나라는 의양 땅을 바쳤고 위나라는 하회 땅을 바쳤습니다. 또 조나라는 하간의 땅을 바쳐 진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시면 진나라는 한나라와 위나라로 하여금 제나라의 남쪽을 공격하게 하고 조나라 군사와 함께 또 제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반드시 임치와 증목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격을 받고 난 후에는 진나라를 섬기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이 일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의의 말을 들은 제나라 왕은 제나라는 벽지에 있는 누추한 나라고 과인은 동해 바닷가에서 숨어 살아 천하의 실정을 살피지 못했소 라고 말하고는 장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장의는 다시 제나라를 떠나 조나라의 왕을 만나러 갔다. 이 사람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번에는 여기 털고 여기 하고 제나라 그다음에 조나라로 갔다. 우리 진나라 왕께서 저를 보내 대왕께 책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하고 진나라를 배척하여 진나라가 함국관을 나오지 못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대왕의 위엄이 조나라 대왕의 위엄이 천하에 떨치니 우리 진나라는 공포에 질려 고개도 못 들고 오직 무기와 거기를 정비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혔으며 농사에 힘써 곡식을 비축하면서 두렵고 슬픈 나날 속에 감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는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 농사에 힘써 곡식을 비축하면서 두렵고 슬픈 나날 속에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나라는 대왕 덕분으로 파와 촉을 정복하고 한중을 점령했습니다.
진나라는 비록 벽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나라는 비록 벽지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분한 마음을 품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누가 장이가 왕에게 말하고 있는, 조나라 왕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왕께서는 합종이 유리하다고 믿은 것은 소진의 말을 신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진은 제후를 미혹시켜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제나라를 배반하려다 스스로 길바닥에서 거열형을 당하는 화를 자초했습니다. 이제 천하 각 제후는 하나로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초나라와 진나라는 형제국이 되었고 한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 동쪽을 지키는 신하와 다름없고 제나라는 땅을 바쳐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는 오른팔이 잘려진 상태입니다. 오른팔이 잘리고도 남과 싸울 수 있으며 친구를 잃고 고립돼 있으면서 안전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진나라가 3개의 부대를 파견하여 그중 한 부대는 오도를 차단한 후 제나라에 통고하여 함께 한단 동쪽에 진을 치도록 합니다. 다른 한 부대는 성고지방에 주둔하여 한 위의 군대를 하회에 출병시킵니다. 또 다른 부대는 민지지방에 주둔하면서 4개국이 연합해 조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나라는 굴복한 뒤에 반드시 그 땅을 참전한 네 나라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나라는 이런 공격 속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대왕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왕을 위해 계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좋은 방책은 대왕께서 민지에서 진나라 왕과 회담을 가져 구두로 약정을 하고 군대의 진공을 중단해달라고 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왕께서 가장 정확한 책략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듣고 난 조나라 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과인이 나이도 어리고 대를 이은 지 얼마 안 되었어. 그래서 늘 걱정했었소. 그런데 천하와 합종하여 진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이 나라의 이익과 맞지 않을 듯하여 요즘 생각을 고쳐 땅을 바치고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여 진나라를 섬기려고 막 수레를 준비하여 떠나려던 참이었소. 때 맞춰 그대의 영명한 지시를 듣게 됐소. 자, 이번엔 또 조나라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로, 북쪽에 있는 연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연나라의 소왕을 만납니다. 대왕께서는